흥전리사지의 발굴조사 성과와 활용을 고찰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통일신라 지방 불교의 역사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 사적으로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되길 기대했습니다. 정광학원이 신입 교사들을 위주로 마음을 다잡는 심성 연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문 스님은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마음 공부도 중요하다며 참된 스승이 돼주길 당부했습니다.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법인처장으로 임명된 인석 스님이 탄자니아에서 불법 홍포 여정을 시작합니다. 스님은 베풀고 나누면 탄자니아에서도 스님이 배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부처님 출가와 고행, 깨달음의 과정을 그린 뮤지컬 시타르타 김면수 제작 대표를 만났습니다. 다음 달 8일 개막하는 시즌4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금요일 첫 소식입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삼척시와 7년간 진행한 삼척 흥전리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활용을 고찰하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통일신라 지방불교의 역사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 사적으로 국가 지정 사적으로 지정되길 기대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에 위치한 흥전리사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장고지가 발견된 생활 영역으로 구성돼 있는 대규모 산지가람으로 밝혀졌고, 건물지에서 발견된 청동 정병은 형태가 완벽해 한국 공예사의 획기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삼척 흥전리사지 조사 성과와 활용 학술대회가 어제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지역학이 지금 지자체의 어떤 자긍심도 살리지만은 또 그쪽 역사적으로도 그런 걸 인문학적으로 규명을 함으로 해서 지역적 어떤 특징을 살려서 좋은 이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삼척시의 의뢰를 받아 2014년부터 7년간 흥전리사지 발굴을 진행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흥전리사지의 더욱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조사 성과와 도출된 의견들이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한국 전통문화의 새로운 미래 토대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작은 보탬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유물과 건물지를 조사한 결과 흥전리사지는 8세기경 통일신라의 사찰 양식을 보였습니다. 출토된 범웅 관아지인명 청동인장, 국통명 비편 등을 통해 신라 승단 조직의 지방사찰로 중창됐으며 선종 사원이었음을 짐작했습니다. 발굴된 기와 또한 경주 왕경사찰의 기와 양식과 흡사해 당시 흥전리사지의 위상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연구소 측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흥전리사지가 신라 왕실의 관여를 통해 지방 거점 사찰로 중창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흥전리사지가 지방의 견제 그리고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한 승건 사찰로 중창이 되었다가 그 뒤에 국통 스님이라든가 선종 스님에 의해서 선종 사원으로 변화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술대회에서는 흥전리사지의 건축과 가람 배치, 신라 조화 기술, 입지 환경과 역사적 의미 등의 주제 발표와 그에 따른 종합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7년간의 발굴 조사에도 아직 밝혀내야 할 부분들이 많은 만큼 연구소는 흥전리사지의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자세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광주 불교 종립 정광학원이 신입 교사들을 위주로 교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을 다잡는 심성 연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사장 덕문 스님은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마음 공부도 중요하다며 참된 스승이 돼주길 당부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합장을 한 번 더 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머리를 한번 딱 두드리고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절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 지도법사 스님의 설명에 따라 부처님께 108배를 시작합니다. 금세 숨이 차고 온몸에 땀이 나지만 기분은 상쾌하기만 합니다. 처음 했을 때보다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머릿속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주 108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주 불교정립 정광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건화기념과 교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심성연수자리. 지리산 화엄사 템플스테이를 계획했지만 개학을 앞둔 학교 사정을 감안해 화엄사 빛거울 포경원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교법사 출신의 이동배 정광중 교장이 주관해 3년 미만인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불교 예절과 108배 등 기본 프로그램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그 학교의 건화기념을 이해하게끔 해서 연수를 하는데 저희 학교는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서부터 꼭 해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30년 넘는 경력의 정옥년 전문사범의 설명에 따라 전통 다도를 직접 체험하는 찻자리 시간과 전문가의 요가 강의도 이어졌습니다. 교직원들은 불교와 관련 깊은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쉽게 이해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사장 덕문 스님도 불교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선생님들이 지식 전달 이상의 참된 인성 교육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 몸뚱이 어딘가에 존재하면서 나를 자주지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그 가르침이 불교다. 건화기념을 계승하기 위해 마음을 닦는 교직원들의 노력이 학생들에게 전해져 정강학원이 지역 명문사학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계종 종립학교인 대구 능인중고등학교가 어제 지혜관 준공식을 봉행했습니다. 준공식에는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장 도진스님, 교법사 문수스님을 비롯해 김원술 능인고등학교 교장, 정영채 능인중학교 교장, 주호영 국회의원,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해 능인교육의 발전을 발언했습니다. 도진스님은 지혜관이 무탈하게 준공될 수 있었던 것은 능인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로 모여서 가능했다며 정관계 인사들과 동창회 등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혜관 1층 실험부 훈련장을 비롯해 2층 도서실과 어학실, 3층 기술, 음악, 미술실 등 고교 학점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시설들로 구성돼 다양한 형태의 수업과 자율적 탐구 학습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종로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을 접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종로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도전한 김영종 후보를 만나 큰 원을 성취하라고 축원했습니다. 원행스님은 김 후보에게 세 차례 종로구청장을 역임했던 풍부한 경험을 살려 통합의 정치를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방에는 총무원 부실장 스님을 비롯해 조계사와 법련사,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등 종로구 관내 사찰과 복지관을 맡고 있는 스님들이 배석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올해 신규 교육아사리를 위촉하고 불교를 이끌어가는 선봉장으로 깊은 연구를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동명, 승범, 석도 스님 등 7명의 신규 교육아사리 스님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아사리 스님들의 역량이 한국 불교의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불교를 이끌어가는 선봉장으로 중추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신규 위촉 7명 외 대승불교와 선불교, 응용불교 분야 등에서 9명의 교육아사리 스님이 재위촉됐습니다.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법인처장으로 임명된 인석 스님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불법 풍포를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스님은 베풀고 나누는 자비행을 펼친다면 탄자니아에서도 스님이 배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은 지난 2016년 조계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최초로 건립한 학교입니다. 지금까지 졸업생 220여 명이 배출됐고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송광사 벌교 포교당 주지 등을 지낸 인석 스님이 신임 법인처장으로 임명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출국에 앞서 인석 스님은 BTN 불교TV 기자와 만나
보리가람 대학 발전은 물론 불법 풍포를 위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인석 스님은 당장 포교를 하기보다는 종교 색깔 없이 베풀고 나누는 자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불교가 스며들게 되고 아프리카 최초의 스님이 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한테 받았던 것들을 후원적으로 베푼다. 그리고 어떤 그 나눔의 장이지 우리 종교를 내세우면 안 되고 더불어 그냥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가장. 인석 스님은 현지인들과 적극 소통하고 아름다운 동행의 자비 나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탄자니아 초등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든든한 영양죽을 제공하는 해피콘 지원 사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보리가람 대학이 탄자니아 최초로 세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한국어 교육은 물론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데도 힘쓸 예정입니다. 더불어 아름다운 동행과 코쿤이 탄자니아 축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가운데 가교 역할을 하며 삶의 질 개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개종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럼 일단 거부감은 없습니다. 그 사람 현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베푸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죠. 우리는 호의적입니다. 절대 불교에 대해서 적대감 표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베풀어 줬을 때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인석 스님은 불법 풍포를 위해 내일 탄자니아로 출국합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BTN 불교TV가 어제 본사 8층 대회의실에서 제96회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BTN 불교TV 회장 성우대종사, 이사 정우스님, 성문스님, 홍파스님, 구본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제28기 대차대조표, 순익계산서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고 2022년 예산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불국토상조의 성장 우수성을 공유했으며 산사의 싱크비전은 문을 닫고 BTN 투어는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정지 상태에 있지만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가 숲해설가 전문과정 제15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숲해설가 전문과정은 3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산림환경교육론, 산림생태계, 산림휴양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인간과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숲속의 다양한 생태계를 보며 삶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숲의 가치를 전달하는 숲해설가 과정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숲해설가 전문과정 접수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대형 창작극으로 그려낸 뮤지컬 시타르타 시즌4가 다음 달 8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우리 금융아트홀에서 막을 올립니다. 뉴스 스튜디오의 뮤지컬 시타르타 김면수 제작 대표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시타르타가 이번에 시즌4를 개막합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뮤지컬 시타르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뮤지컬 시타르타는 2019년도에 초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시즌 4를 맞이했습니다. 뭐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시타르타가 우리 부처님의 본명이시니까 부처님의 삶에 대한 건데요. 탄생부터 1막에서는 이제 그 출가하실 때까지의 과정을 그렸고요. 2막에서는 6년의 수행 과정을 통해서 성도하시는 장면까지 그렸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이 시즌4인데 이전 시즌과 좀 달라진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초연했을 때는 이제 조금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올해 이제 시즌4를 맞으면 매년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더 작년에도 3곡을 추가했지만 올해는 6곡을 지금 추가를 했고요.
또 작년보다도 더 안무도 더 역동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고요. 드라마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긴장감 있게 0.1초도 한눈팔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노래, 춤, 연기 모두 더 예. 보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TN 뉴스로 저희가 보도한 적이 있지만 시타르타 역에 박시환 씨가 추가 캐스팅되면서 예. 이제 캐스팅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즌4에 어떤 분들이 출연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기존에 보다도 더 많은 배우들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 시타르타 역에 3명을 트리플 캐스팅을 했고요. 야소다라 역과 그다음에 마라파피아스 역도 트리플로 캐스팅을 했어요. 시타르타 역에는 우리 이제 그 트롯의 왕자인 신유 씨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뮤지컬 쪽에 또 유명한 우리 박시원 배우를 캐스팅했었는데 조금 아이돌 쪽 가수를 섭외를 하려고 좀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이것도 2년이라면 2년이랄 수 있는데 또 BTN의 올림의 그 진행을 맡고 있는 박시환 가수를 캐스팅하게 돼서 너무 지금 고무적입니다. 네. 불교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대형 뮤지컬을 제작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즌4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에 어려운 일들은 없으셨는지요? 엄청 많습니다. 사실 초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더 긴 서울에서 장기 공연하고 전국 순회를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대구 공연을 계속 연기하다가 8월달에 겨우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장기 공연 서울에서 못 하고 지방 3군데에 가는 걸로 해서 멈췄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지금 뭐 굉장히 코로나 증가 상황에는 있지만 위중증으로 가지 않고 또 그 지금까지 공연장에서 뮤지컬을 보면서 확진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대대적으로 그래서 캐스팅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유명한 그 배우, 가수 그런 분들을 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뮤지컬은 노래와 춤, 연기가 어우러진 그야말로 종합예술입니다. 예. 이제 시타르타는 불교 문화와 대중문화를 잘 융합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불교 문화를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우리 이제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 물질 만능의 시대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 자본주의의 그 극치도 받고 문명의 이기도 누릴 만큼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신적인 공허함과 마음의 허전함은 항상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이 심화돼서 우울증과 치매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삶, 그리고 부처님의 사상, 그리고 한국 문화를 주류를 형성해 왔던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불교가 한국 문화의 주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 불교 콘텐츠가 많지 않다는 거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제 3월 8일 개막해서 서울 공연이 시작되면은 순천과 부산, 대구 등 이제 전국 순회 공연도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서울에서 3월 8일부터 4월 3일까지 공연을 마치면 그 다음 주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순천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4월 15일에서 17일까지 부산 시민회관, 그리고 4월 22일에서 24일까지 대구 아양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다른 곳에서도 초청을 해서 그 추진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반기에 초청 공연에 좀 가고 그다음에 좀 이것을 축약을 해서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좀 만들어서 가을에 이제 좀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산사음악회들이 열리면 거기에도 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처님의 사상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올해를 지나서 내년에 코로나가 좀 전국 전 세계적으로 좀 완화가 된다고 하면 한국 뮤지컬의 세계화와 한국 불교 문화의 세계화를 이 뮤지컬 시타르타가 이루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뭐 대만, 일본, 중국부터 시작해서 유럽, 미국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뮤지컬 시타르타가 관객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